안녕하세요. 빛의 조용한 동반자. 커튼을 통해 빛이 걸러지는 서울방에서 또는 주전자가 끓는 동안 어두운 부엌에서 헤드폰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든 간에 우리의 목소리가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교차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내 삶에는 두 개의 집이 있다. 첫 번째는 창원의 반방입니다. 벽에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조류를 자르고 15살의 저는 렌즈를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의 무게는 40톤이며 디젤 냄새와 터빈의 혀에 윙윙거립니다. 이것은 나의 스카니아, 나의 요새,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22의 스티어링 휠을 선택했다. 그 당시 그부들은 복사기 냄새로 사무실을 가져갔고 나는 부스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처음 들었던 것은 소녀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갔다. 하루하루, 킬로미터 후 킬로미터. 길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말고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곡물이 우주를 포함하는 것처럼 베트남의 쌀이 하늘을 어떻게 반사하는지 보았습니다. 나는 몽골 대초원 위로 떠오르는 먼지 용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세 번째로 나는 터키를 본다. 리조트와 바자회가 아니라 아스팔트가 바위 사이를 구불구불한 카이세리 너머의 산사문석이 높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은 갈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한국 인삼보다 더 비싼 깨지기 쉬운 화물인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의료용 카테터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는 비디오에 기침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딸. 나는 민들레를 양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했다. 나는 황소자리 산맥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에게 심지어 자신의 발의 유령을 제공 해초수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터키 가을. 이 계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공기는 소리처럼 투명해집니다. 당신은 앙카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아몬드 및 에르시다그의 먼 눈에 냄새가 납니다. 산들은 침묵 속에 서 있지만 그날 그들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보였다. 나는 거에 혼자 운전했다. 한국 라디오를 켜고 발라드를 들었어요. 피곤하면 그만해. 그녀는 그 목소리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앙카라에서 엄마를 위해 인삼을 사서 택배로 보낼 것이다. 생각은 따뜻했다. 그러나 길은 당신이 긴장을 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내부에서 엔진을 두드리는 것처럼 조용한 쿵소리가 들렸다. 나는 느려졌다. 킬로미터 후 그 소리는 금속성 기침이 되었고 도로 자체가 내 미래를 흐리게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두꺼운 유독 한 후드 아래에서 흰 연기가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내 목구멍에 가라앉았다. 나는 철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게 다야. 수진. 길의 끝.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웠어요. 일정, 벌금, 불만을 품은 디스패처, 숫자는 회오리 바람처럼 내 머리에 소용돌이 쳤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손바닥을 스티어링 힐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폭행된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캠핑. 500m. 그녀는 그것을 껐다.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 캠핑은 삼가. 그것은 21세기의 캐러밴 세라이였습니다. 패턴이 있는 우즈벡 트럭, 유럽 트럭, 오래된 메르세데스. 칵테일 공기, 디젤, 양파, 양고기, 녹은 눈과 터키 아코디언. 그녀는 엔진을 껐다. 무력감의 물결이 침묵을 휩쓸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캠프파이어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자들은 더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자, 아시아 얼굴, 더러운 점프수트, 희귀한 광경. 문제? 라고 물었다. 차, 연기. 나는 내 손으로 가리키며 관리했다. 그는 동료에게 중얼거렸고 그들은 돌아섰다. 나는 보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나서 나는 큰 소리가 아니라 꿀처럼 두꺼운 목소리를 들었다. 자매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돌아섰다. 40대 초반의 키가 크고 몸매가 무거웠어요. 얼굴은 여행 지도였습니다.
눈에서 튀어나온 주름이 수도에서 바다로 가는 길처럼요. 그녀의 눈은 당신이 당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개의 우물처럼 침착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미소는 악수처럼 따뜻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헤드 가스켓 같은 소리. 심각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의 얼음을 통해 구호가 스며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말했다. 나는 지역 사람이야. 나는 마스터를 알고 루스텀, 황금 손입니다. 그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지만 아침에 고칠 것입니다. 그 동안 차를 마시러 가자. 우리의 아나톨리아 민트차는 어떤 약보다 영혼을 위해 더 좋습니다. 그는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식을 제안하고 있었다. 나의 피곤한 외로움은 빨대를 움켜쥐었다. 우리는 캠프장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작은 카페에 갔다. 연기, 향신료, 수제 냄새가 났습니다. 사이드는 우리에게 그릇에 차를 주문하고 3사 한 접시, 삼각형, 황금색, 육즙이 많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드는 화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목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언덕에서 양떼를 쫓아다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기슬게 있는 그들의 가족의 사과 과수원이 봄에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에 대해 앙카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딸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을 치료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를 여기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떠날 것이고 그녀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평화의 비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뿌리가 오랫동안 네 바퀴 아래에서 아스팔트로 변한 박수진이 갑자기 이 남자를 부러워했다. 그 장소와 역사와 그의 가족과의 연결에 대해 나는 부산, 바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로운 한국 소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 그것은 이미 어두웠다. 사이드는 그가 마스터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루스탐이 내일 아침에 올 거야. 우리는 점심시간에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걱정 마. 수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는 나에게 주문처럼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수년간의 자급자족, 독립의 갑옷 이 모든 것이 금이 갔고 오랫동안 잊혀진 감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했을 때 내 트럭에서 밤을 보내십시오. 그것은 깨끗하고 넓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스탐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간단하고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집이었죠. 작은 선반에 수놓은 두개골 모자, 벨벳 케이스의 코란, 눈에 띄는 장소에 사진이 있었다. 말했다.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웃는 10대 소녀. 담요는 깔끔하게 말아서 전기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 아니라 집이었다. 차, 가죽, 그리고 미묘하게 가족 같은 냄새가 나는 집. 당신은 여기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좌석 뒤의 넓은 선반을 가리켰다. 잘 자요. 내일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이상하지만 환영하는 공간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누워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캠핑의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웃고, 개가 짖고, 먼 음악. 그리고 내 생각은 낙엽처럼 돌고 있었다. 나는 왜 그를 그렇게 신뢰합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길은 오래전부터 사심없는 친절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는 어쩌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수진아, 어디 있어? 길에서. 오마. 괜찮아. 조심해. 딸아. 곧 돌아와. 나는 나의 전화를 내려놓고 오두막의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을 때입니다. 당신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로 괜찮아. 내 목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신뢰하는 것이 계산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무적 트럭 운전사가 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굴복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나는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꿈은 무겁고 바닥이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내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 전에 공황 상태에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오두막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본 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이다였습니다. 그는 엔진을 시작하고 100m에서 나를 보았다. 같은 종류의 미소. 좋은 아침, 수진.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까? 나는 이미 루스탐을 만나러 갔다. 그는 이미 일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서 그것을 흔들어 보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3~4를 요리 어디에 도시로 가자. 내가 당신을 보여드리죠.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다. 열정과 함께, 열과 함께.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밤의 공포의 잔재는 연기처럼 흩어졌다. 나는 병에서 얼음 물 내 얼굴을 씻어 자신을 청소. 우리는 그의 오래된 세단에 들어갔다. 카이세리에서의 아침은 밝고 햇볕이 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이드는 훌륭한 가이드였습니다. 이봐, 모스크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하산카에프 요새, 아시다시피 터키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은 에르시 다그입니다.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농담하고 터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나는 그를 비웃었다. 나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는 이 효의에 감사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거리의 미로로 넓은 도로를 해제. 이곳의 집들은 오래되었고 단층 건물이었고 셔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이드에 쾌활한 수다가 가라앉았다. 라고 말했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는 돌아서지 않고 길을 열심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평화의 비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뿌리가 오랫동안 네 바퀴 아래에서 아스팔트로 변한 박수진이 갑자기 이 남자를 부러워했다. 그 장소와 역사와 그의 가족과의 연결에 대해 나는 부산, 바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로운 한국 소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 그것은 이미 어두웠다. 사이드는 그가 마스터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루스탐이 내일 아침에 올 거야. 우리는 점심시간에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걱정 마. 수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는 나에게 주문처럼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수년간의 자급자족, 독립의 갑옷, 이 모든 것이 금이 갔고 오랫동안 잊혀진 감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했을 때, 내 트럭에서 밤을 보내십시오. 그것은 깨끗하고 넓습니다. 그동안 저는 루스탐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간단하고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집이었죠.
작은 선반에 수놓은 두개골 모자, 벨벳 케이스에 코란, 눈에 띄는 장소에 사진이 있었다. 말했다.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웃는 10대 소녀. 담요는 깔끔하게 말아서 전기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 아니라 집이었다. 차, 가죽, 그리고 미묘하게 가족 같은 냄새가 나는 집. 당신은 여기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좌석 뒤에 넓은 선반을 가리켰다. 잘 자요. 내일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이상하지만 환영하는 공간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누워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캠핑의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웃고, 개가 짖고, 먼 음악. 그리고 내 생각은 낙엽처럼 돌고 있었다. 나는 왜 그를 그렇게 신뢰합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길은 오래전부터 사심없는 친절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는 어쩌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수진아, 어디 있어? 길에서. 오마. 괜찮아. 조심해. 딸아. 곧 돌아와. 나는 나의 전화를 내려놓고 오두막의 어두운 천장을 응시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을 때입니다. 당신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로 괜찮아. 내 목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신뢰하는 것이 계산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무적 트럭 운전사가 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굴복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나는 마침내 잠들었습니다. 꿈은 무겁고 바닥이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내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 전에 공황 상태에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오두막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본 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이다였습니다. 그는 엔진을 시작하고 100m에서 나를 보았다. 같은 종류의 미소. 좋은 아침, 수진.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까? 나는 이미 루스탐을 만나러 갔다. 그는 이미 일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서 그것을 흔들어 보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3~4를 요리 어디에 도시로 가자. 내가 당신을 보여드리죠. 당신은 아무 생각이 없다. 열정과 함께, 열과 함께.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밤의 공포의 잔재는 연기처럼 흩어졌다. 나는 병에서 얼음 물 내 얼굴을 씻어 자신을 청소. 우리는 그의 오래된 세단에 들어갔다. 카이세리에서의 아침은 밝고 햇볕이 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이드는 훌륭한 가이드였습니다. 이봐, 모스크가 있어. 그리고 이것은 하산카에프 요새, 아시다시피 터키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은 에르시 다그입니다.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고, 농담하고, 터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나는 그를 비웃었다. 나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꼈다. 나는 이 효의에 감사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거리의 미로로 넓은 도로를 해제. 이곳의 집들은 오래되었고 단층 건물이었고 셔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이드에 쾌활한 수다가 가라앉았다. 라고 말했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는 돌아서지 않고 길을 열심히 쳐다보았다. 사이드는 내 옆에 앉아 손전등을 내려놓았고 오래된 가게의 반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손만 봤습니다. 무거운, 굳은 내 어깨에 누워있는 그가 처음 말했을 때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충격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그는 속삭였다. 내가 왜 도와줬는지 물어봤어.
그 이유. 내가 멈췄기 때문에 그날 밤 내 동생이 떠났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당신 앞에서가 아니라 삶의 앞에서요.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너무 빡빡해서 공기조차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난 그냥 두 손으로 기호를 개채 내가 노아 경우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것, 메모리, 도울 수 있는 권리, 나 자신. 사이드가 먼저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고 나갔다. 나는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이 즉시 다시 눈을 가득 채웠다. 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추워. 그리고 당신은 성을 위해 나를 용서할 것인가? 오래된 차는 오래된 질병입니다. 그가 나왔을 때 문은 스스로 닫혔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서워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키를 얻기 위해 실행, 그리고 난 당신이 도망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스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나갔다. 그는 가게를 닫고 열쇠를 돌렸다. 태블릿은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나는 놓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차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멀리 몰고, 하지만 캠프장에 마을에서 출구로, 돌벽 사이의 상처도로, 모든 달 아래 실버 보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마침내 관리했다. 루스텀에게 그는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함, 차, 그리고 시간이야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택. 밤새도록 또는 계속. 나는 그것을 들고 있지 않다. 나는 그것을 결코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오늘 떠나면 아침까지 주유소 하나가 아니라 3번 더 패스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길도 아니고 이 나라도 아닙니다. 나는 표지판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에게 산으로 밤하늘에 얇은 달이 한국의 초승달처럼 매달려 있었다. 나는 남을 거야. 나는 말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계산에서 아니라 욕망에서 나는 갑자기 고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나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는 계곡의 불빛으로 내려갔습니다. 루스탐이 기다리고 있던 곳, 차가 기다리고 있던 곳, 아침이 기다리고 있던 곳. 그리고 황소 자리의 그림자는 창문에 위에 떠다니고 나는 생각했다. 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도로가 돌아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창문 하나와 굴뚝이 있는 낮은 돌집에 멈췄고 그곳에서 얇은 연기가 밤속으로 빠져나갔다. 루스탐은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문 앞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손에 있는 표지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 따뜻한 판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호자, 그는 말했다. 여긴 따뜻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가 어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합니다. 부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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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가 어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합니다. 부적에서, 표지판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에서, 아마도 내 마음에서. 루스탐은 벽난로 옆에 앉아서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모래의 살막 카다몬과 함께요. 아침 어둠처럼 쓴, 하지만 내부에서 온난화. 사이드는 그 옆에 앉아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불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아직 발명되지 않은 구절이 쓰여진 것처럼요. 그리고 루스탐은 일어나서 서랍에서 패키지를 꺼내서 제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에 장갑이 있었다. 그것은 퇴색한 현대 로고와 손목에 꿰매어진 작은 구리 눈을 가진 가죽 작업 재킷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지켰다. 어떤 것이 아니라 표징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돌려주겠다. 나는 장갑을 가져갔다. 그것은 연기와 연의 냄새, 하지만 그것은 신선한 내부, 누군가가 단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찍은 것처럼. 나는 그것을 입었다. 피부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때처럼, 그날 밤처럼. 아침은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신선한 빵과 커피의 냄새에 일어났다. 나는 안뜰로 나가서 사진을 발견, 프라이팬에 삼사튀김 루스탐, 껍질과 오렌지를 문지르고 말했다. 작은 아미나 반죽에서 인물을 조각하고 그녀의 수말의 상강에 대한 터키어 노래를 노래. 고나우이딘, 카넘, 라고 루스탐이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아침, 도로의 여주인. 앉아 당신이 가기 전에 우리는 당신을 먹일 것입니다. 나는 앉았다. 테이블에는 뜨거운 삼사, 커민을 곁들인 올리브 오일, 한국 국수처럼 뻗어있는 카시카발 치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작은 안경, 양피지 색상의 거품. 우리는 침묵 속에서 먹었지만 그것은 친구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늑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고 루스텀은 일어나서 스카니아의 열쇠를 건네주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이 작동 중입니다. 가스켓 새로운, 오일 신선한. 어서 그러나 이것을 알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이란 게 아닙니다. 가족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안뜰로 나갔다. 태양은 낮았고 그 광선은 꾸준한 황금 먼지의 두건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오두막 문을 열고 좌석에 작은 패키지를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내부에는 부적 나자르와 연필로 된 메모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동반자가 된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한 번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프리오라의 날개에 기대어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프지 않는 이별이다. 치유된다. 난 떠났어. 먼지는 황금빛 구름으로 뒤쪽으로 올라갔다. 해전과 집은 절벽 뒤에 사라졌다. 해전, 심지어 연기 파이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전하고 있었다. 정확히, 침착하게,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천천히. 1시간 후, 나는 주요 능선을 올랐다. 주차장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나는 엔진을 껐다. 그녀는 나갔다. 바람은 같은 산, 건조, 쑥의 냄새. 그러나 이제 그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옛 지인으로서 얼굴을 붉고 있었다. 나는 연석으로 걸어갔다. 청동판이 있는 돌이 있어요. 그리고 꽃, 신선한 것들. 데이지와 술의 국화는 왼쪽 말했다. 사람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발에 표시를 넣어. 아뮬렛이 위에 있어요. 꽃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래된 장갑, 그 사고에 있던 장갑. 그를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내 얼굴 위로 불었고 나는 무언가가 안으로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해방. 나는 일어났다. 나는 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동일했다. 가혹한, 영원한.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위협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지원. 사이드처럼, 루스텀처럼, 나처럼, 내가 허락한다면 나는 택시에 탔다. 그녀는 엔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갔다. 에서 아닙니다. 바다에. 우리 엄마에게. 나 자신에게.